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6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 정규화 이론에서 77쪽이죠. 77쪽에 있는 고객 주문서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을 거쳐서 4개의 테이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1차, 2차, 3차까지 거쳐서 4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데이터 모아놓은 이유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경영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어넣지 않은 정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그쪽 회사에 찾아가서 당신의 회사들은 어떠한 정보를 사용합니까? 당신의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의 도움을 받습니까? ER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받죠. 왜냐면은 얘기하는 사람이 A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A 다시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어떠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그 도구가 ER 다이어그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우리 회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딱 찾아와서 당신의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당신의 회사에서 어떠한 정보를 사용합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또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지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한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뭘 사용을 하죠? 양식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회사에 가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면 당신네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양식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양식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업무 처리 절차를 이해를 하고 그 양식의 설명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가 사용되어지는가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어떠한 정보를 이쪽 회사에서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생산부서도 있고 마케팅 부서도 있고 회계부서도 있다. 그럼 마케팅 부서에 가서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하는 어떤 양식을 통해서 그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생산부서에 가서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 또 회계부서에 가서 회계부서와의 사람이 면접을 통해서 회계부서에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일전에 배운 3단계 스키마에서 보면은 외부 단계의 데이터 스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멀티 유저 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멀티 유저 뷰라는 거는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 정보를 통해서 회사를 보고,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마케팅 정보를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고, 회계부서 사람들은 회계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회사를 보게 됩니다. 다양한 관점에 회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멀티 유저 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어떠한 정보를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보로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멀티 유저 뷰에서 데이터를 하나의 관점을 통합시킨 다음에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티 유저 뷰에서 싱글 유저 뷰로 관계를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통합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뭐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3단계 이제 스키마로 본다면은 멀티 유저 뷰에서 싱글 유저 뷰로 가는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념적 스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논리적 DB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뭐죠? 실제 그거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관계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면은 각각 부서에서 본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사적인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과정은 우리가 관계의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싱글 유저 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되게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돼요. 뭐냐면은 이음동의어라든가 동음이의어 이건 뭐죠? 각각 부서에서 어떤 정보를 바라볼 때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쓰이는 거 또는 다른 이름인데 같이 쓰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표준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시키고 이전 종속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결을 해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볼 때 똑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싱글 유저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관계의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여기 세 개의 관점에서 통합할 거예요. 하나는 이제 고객 관계 관점에서 혹은 그다음 두 번째는 제품의 관점에서 세 번째는 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싱글 유저뷰를 만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명문 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명문 가구에서 우리가 기존까지 보시면은 여러분 페이지 77페이지 그림 3-3 77페이지 그림 3-3 고객 주문서에서 우리가 1차 정규형,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여주듯이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죠? 4개의 테이블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77쪽의 그림 3-3 고객 주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한 거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나왔다? 4개의 테이블이 나온 거예요. 그죠? 1차, 2차, 3차 정규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양식이 하나가 이제 고객 주문서에서 1, 2, 3,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92쪽부터 볼까요? 92쪽부터 95쪽까지. 92쪽에 또 양식이 또 하나가 새로 나왔죠? 그림 3-15. 고객 명단에서 또 하나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하나의 테이블이 나와요. 그게 뭐죠? 5번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번 테이블이 뭐냐면 5번 테이블이 그림 3-15 고객 명단에서 나온 테이블이에요. 그죠? 똑같죠? 요 5번 테이블하고 여러분들 92쪽 그림 3-15하고 비교해 보세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양식이 생긴 또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 그게 뭐죠? 93쪽에 있는 페이지 그림 3-16 고객별 구매 현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테이블을 가져오냐면은 6번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6번 테이블하고 6번 테이블하고 한번 그림 3-16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가요? 고객 번호, 고객 이름, 담당 직원 있는데 최근 거래일, 최초 거래일, 누적 구입액 그게 없죠. 그죠? 그게 없습니다. 그게 왜 없을까요?
이거는 최초 거래일, 최근 거래일, 누적 구입일. 일단 최초 거래일, 최근 거래일은 구태여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유도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누적 구입액. 요것도 뭐예요?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 직원이, 담당 직원이 따로 입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3-16하고 요 6번 테이블 보면은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최초 거래일, 최근 거래일, 누적 구입액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도 속성으로 끄집어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6번 테이블하고 요 6번 테이블하고 그림 3-16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 그림 94쪽 그림 3-17 그림 3-17, 3-18, 3-19 3-17하고 뭐가 같은 거예요? 요거랑 같은 거죠. 그림 7번 제품 재고 장부 제품 재고 장부 3-17이 요 그림 요 테이블 7번이랑 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품 번호, 제품명, 재고량, 재주문 시점, 원가, 판매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7번 테이블은 그림 3-17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18 뭐죠? 그 직원 명단은 요거랑 같은 거예요. 테이블 8번 직원 테이블. 그죠? 한번 똑같은 거 볼까요? 직원 번호 있죠, 성명 있죠, 주소 있죠, 생년월일 있죠, 연봉 있죠. 똑같죠? 그러니까 8번 테이블은 그림 3-18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림 3-19는 요거 테이블 9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직원 번호, 성명, 할당액, 그 다음에 최대 할인율. 뭐가 빠졌습니까? 연간 누적 판매액 달성도가 빠졌죠. 그죠? 연간 누적 판매액 달성도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맞아요. 연간 누적 판매액 달성도. 이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구태여 집어넣지 않아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랬어요? 유도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정책을 결정을 해야 돼요. 유도 속성은 처음에 집어넣는다, 만다. 그죠? 근데 유도 속성을 지금 명문 가구 예를 들면은 명문 가구를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는 유도 속성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 집어넣지 않았냐? 유도 속성을 우리가 원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그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비용 측면에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죠? 그러한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한 번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가 걸립니까? 검색 시간의 측면에서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유도 속성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검색 속도가 빨라집니다. 검색 속도가 빨라져요. 그죠? 그래서 유도 속성을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는 그 기업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집어넣지 않을 수도 있다. 검색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항이다라고 고려된다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거 뭐죠? 그 유도 속성을 집어넣는 것이 집어넣지 않는 것보다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 속성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경영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명문 가구를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집어넣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문가구에서 92쪽부터 이제 95쪽까지 명문가구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개의 그 양식을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뭐죠? 제일 처음에 고객 주문서에서 그림 3-3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1, 2, 3, 4번이 1, 2, 3, 4번이 나왔죠. 1, 2, 3, 4번이 고객 주문서에서 1차, 2차, 3차, 4차 정기용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객 명단에서 5번 테이블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고객 구매 현황에서 6번 테이블, 그 다음에 그림 3-17 재고장부에서 제품 재고장부에서 7번 테이블, 그 다음에 직원 명단에서 8번 테이블, 그림 3-19 직원 매출 현황에서 9번 테이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개, 양식이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양식에서 9개의 테이블이 나온 거예요. 이 9개의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 9개의 테이블은 아직까지 멀티 유저 뷰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뭐가 안 됐습니까? 통합이 안 된 거예요.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싱글 유저 뷰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9개의 테이블을 3개의 관점에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 관점이요? 하나는 고객 관점, 또 하나는 제품 관점, 또 하나는 직원 관점에서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9개의 테이블을 6개의 관계로 이제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 뭐예요? 고객 관점에서 봅시다. 고객 관점에서 보면은 4번, 5번, 6번 테이블이 고객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1번, 3번 같은 경우는 주문 제품, 주문 고객은 다른 거랑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을 살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고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6번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만들어지나 봅시다. 먼저 여기서 4번, 5번, 6번에서 4번은 어느 테이블에서 나온 거냐면 어디서 나온 거죠? 고객 주문서에서 나온 거고, 5번 테이블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객 명단에서 나온 거고, 6번 테이블은 고객별 구매 현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똑같은 고객인데 이거는 고객 주문서에서 나온 거, 이거는 5번은 어디서 나와요? 고객 명단, 그 다음에 6번 테이블은 고객별 구매 현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4번, 5번, 6번 합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객 번호는 똑같죠. 이거는 이제 식별 속성으로 똑같고, 고객 이름이 있고 성명이 있어요. 고객 이름.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음 동의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관계의 통합할 때 이음 동의어, 동음 이의어를 표준화시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음 동의어니까 뭘로 우리가 같이 합한 거예요? 고객 이름으로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있죠. 여기서 주소, 4번 주소하고 5번 주소를 보면 4번은 우리가 뭐예요? 4번은 고객 주문서거든요. 고객 주문서에서 나온 주소고, 5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객 명단에서 나온 거예요. 고객 명단.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면 이건 똑같이 주소인데 이게 주소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4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고객 주문서에서 나온 거죠. 고객 주문서에서 나온 주소거든요. 자, 여러분들 물건 주문할 경우에 주소를 적죠. 주소를 적었다 어떤 주소를 적죠? 거주지 주소를 적죠. 거주지 주소를 적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뭐죠? 고객 명단이에요. 고객 명단.
고객 명단 같은 경우는 뭐죠? 거주지 주소예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뭐죠? 배달 주소예요. 그러니까 거주지 주소하고 배달 주소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4번 같은 경우는 고객 주문서니까 고객을 주문을 해서 물건이 배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달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5번 같은 경우는 고객 명단에서 나온 테이블이니까 이거는 배달 주소가 아니라 뭐가 돼요? 거주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 테이블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주소란 게 똑같이 있지만 사실은 같지 않은 거예요. 요거 4번 테이블에 있는 것은 배달 주소고 5번 테이블에 있는 것은 거주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음이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되죠? 다시 이렇게 거주지 주소, 배달 주소로 정확하게 바꿔 놓는 거예요. 거주지 주소하고 배달 주소가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정보가 들어가고, 신용 한도액 들어가고, 담당 직원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고객의 관점에서 통합해 놓은 요 테이블은 4번, 5번, 6번을 합해 놓은 것인데, 합해 놓을 때 어떻게 합한 거예요? 동음이의어, 이음동의어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객 관점에서 관계의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제품 관점에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요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 하나는 2번 테이블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번 테이블에 나와요. 2번 테이블과 7번 테이블. 2번 테이블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객 주문서에서 나오고, 7번 테이블은 어디서 나온 거죠? 제품 재고 장부에서 나온 거예요. 제품 재고 장부.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거 7번. 7번을 보시면은, 자, 2번과 7번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자, 제품 번호라는 게 똑같이 들어갔고, 제품명 똑같이 들어갔어요. 재고량 들어갔고, 재주문 시점 들어갔고, 원가 들어갔고, 판매가 들어갔는데 단가가 안 들어갔어요. 그죠? 단가 빠졌죠? 단가. 원래는 이걸 그대로 합쳐놓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단가가 여기에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왜 단가는 빠지고 원가만 있느냐? 한번 봅시다. 2번 테이블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2번 테이블이 주문서에서 나온 거예요. 주문서에서. 그죠? 주문서에서 나온 단가라는 거는 뭐죠? 주문서에서 나온 단가는 뭐냐면은, 주문서에서 2번 테이블은 나온 거고 7번 테이블은 어디서 나왔죠? 제품 재고장부에서 나왔죠. 제품 재고장부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이 원가 판매가가 있는데, 원가 판매가 있고 단가가 있죠. 이 제품 2번 테이블, 즉 고객 주문서에서 단가는요, 뭐가 되는 거죠?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가하고 판매가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 판매가하고 단가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음 동의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 단가는 빠지고 판매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 결국 뭐냐? 2번하고 7번을 제품의 관점에서 합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 멀티 유저 뷰가 하나의 싱글 유저 뷰로 바꾼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그다음에 제품 관점에서 뭐죠?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직원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직원에 대해서는 몇 개 테이블이 있냐면은 직원에 대해서는